있습니다. 아베 사퇴 이후에 어수선한 일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제 공격 능력,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조장해서 일본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한방에 모아 아베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집권당과 현직 최고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미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적기지 공격론은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다 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베가 중도 사퇴를 발표한 28일 이후에 갑자기 일본 언론에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미사일 방어에 관한 팀이 지난 7월에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면서 선제 공격 능력을 소유하는 내용의 제안을 아베 정부에 제출하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제안이 급하게 된 것이 고노다로 방위상이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6월에 일본 내 2개 지역에 배치될 이지스 어쇼어는 일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소파 소속인 고노다로는 이 결정으로 지지도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아소다로도 선제 공격 능력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면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베를 지지하는 언론들은 외교적 노력이니 군사 억제력이니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다. 일본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미 수백 발의 미사일이 발사를 하면 막을 수 없다. 선제 공격뿐이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는 방법은 미리 적 기지를 박살내야 한다 등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전쟁 시나리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당하는 사태를 상정하고 상대 국가 지역에 있는 미사일과 발사대, 거점 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대 국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권의 범위 안에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미일 안보 조약 때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면서 모든 공격권과 능력을 미국에 의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정부는 상대 국가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착수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문제는 착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는 것인데 국제법에서도 금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와 선제 공격과 구별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은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예고를 하고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공격 직전일 때를 착수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적기지 공격 능력이 부각이 되는 것은 아베가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9월 말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일정한 방향과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의회 해산과 총선과 맞물려서 진행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이슈로 해서 연말까지 국가안보 전략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은 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의 특집 기사를 통해 적기지 공격 능력은 현실성도 없는 상당히 위험한 대책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로 실전의 경험이 전혀 없고 일본의 정찰 위성으로는 북한을 하루에 10분가량밖에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수많은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터널에서 꺼내고 연료 주입과 발사까지 15분이면 충분한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연료 주입과 방향을 파악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 국민들은 북한에서 김성일 광장에서 대포동 미사일이 트럭에 실려서 무기 사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미사일 기지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포동 미사일이 뚱뚱한 몸짓으로 아주 느리게 오면 때려 맞출 수 있다는 상상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산악지대에 있는 수십만 개의 터널에서 저장 가능한 액체 연료와 이동이 편한 고체 연료로 눈 깜짝할 사이에 탄도미사일은 발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지소미아에 의지하면서 아주 중요한 작은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지 무조건 선제 공격하면 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얻으면 1분 1초를 다투는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의 영토를 우선적으로 지킬 것은 당연하고 그 정보를 일본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본이 미사일을 한반도 방향으로 쏠 경우에는 한미합동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인데 한국은 절대 그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본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적기지를 선제 공격했다 라고 주장하면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군사적인 도발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TV에 나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바라보면서 미리 공격해서 부수면 되겠다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글을 쓴 다오카 슌지는 지난번 한일 간의 지소미아 파기 사태일 때 한국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필연적이다 라고 지적한 군사 저널리스트입니다. 일본 주간지인 아에라에 기고한 글에서 다오카 슌지는 한국은 일본을 겨냥해서 해양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일부 공군 군사 능력도 분명히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 충돌에서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해명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은 최근 특별기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 주변 국가들이 보유하는 미사일 기술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아무리 방어 기술을 높여도 공격 능력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는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모든 관점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군사 기술적인 논리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은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선제 공격이고 군사적 도발이고 국제법 위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내에서 안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위상 경험이 없거나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군사적 강경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먼저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를 만들지 않는 외교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아베의 원래 계획이 안보 전략 개정과 의회 해산과 총선의 연계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와 자민당은 이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베는 항상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혐한과 북한의 핵 위협을 이용해 왔습니다. 지금 아베는 구속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충복을 차기 총리로 임명해야 합니다. 집에서 항상 이 궁리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퇴임 이후의 안전이 제일 급합니다. 누적 사망자는 80만을 돌파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아직도 많은 나라들의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면역을 실험을 하다 상반기 사망자가 150여 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독일에서도 밀폐된 실내 콘서트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벌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선 축제를 열고 있고 전염병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대규모 워터파크를 여는 무식한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다시 사흘 만에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방역의 모델이 되었던 만큼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제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사이 음모론이 확산되어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 한국은 준비가 잘 된 나라이지만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들 백신만을 애타게 바라보며 얼른 진정이 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국민까지 희생시키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자신들의 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자국민까지 희생시켜가며 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난 19일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집단 면역력이 우리를 구원해주길 기다리기보단 지금 당장 전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브루스 아일워드 박사는 효능이 입증된 백신은 전 세계의 최소 50% 인구의 면역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스웨덴에서 실시했던 집단 면역 체계는 결국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에서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하죠. 문제는 이러한 개발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어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성보다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 중 러시아가 특히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코로나19 백신 2종을 9월과 10월에 각각 양산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 1종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감염병 미생물학센터와 국방부 산하 제48중앙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고 또 다른 1종은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했습니다.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의료진과 교사들에겐 8월 중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10월에는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미국과 독일 WHO 등 많은 나라들이 안정성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차 임상시험은 통상 수천에서 수만 명을 상대로 몇 달간 진행돼야 하고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3차 임상 결과가 없고 2차 임상시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죠.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백신 승인 전 3차 시험을 생략하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가 국가의 위신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 절반 이상도 두렵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자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의료진 등 일부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백신은 중국 국영제약사인 시노팜이 개발했는데요.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페루, 모로코, 아르헨티나에서 임상 3상을 끝내지도 않은 백신이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는 중국 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ADO-NCOV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중국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 중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많은 외신에서도 중국이 통상적인 3차 임상시험도 없이 군인들에게 바로 백신을 투여하는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들도 자국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우리는 시험용 기니피그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나 누군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명백하게 그들은 11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FDA 국장인 스티븐 한을 태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음모론까지 거론하며 FDA에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라고 대놓고 압박한 것이죠.
이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FDA의 정치적 행동을 주문한 것으로 상식을 벗어났다며 비판했죠.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자 리더국이라 불렸던